Well, I think it's unquestionably good news, Scott, for Tesla shareholders to say obviously going to have more time to focus, not as distracted from Twitter. And the great thing that Tesla has going for it, the number of deliveries this year are going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last year. And I think investors will look at that again now and see that the shares do look attractive.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삼성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부분을 위해서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실하게 재용이 형께서는 전장 반도체 부분에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볼 때 이 만남은 테슬라한테도 좋고 삼성한테도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만남이 아닐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CEO는 다 만났습니다. 분명히 루시드의 CEO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죠. 만났으면 분명히 만났다라는 기사가 났을 것인데, 그리고 트위터의 CEO가 지목이 되자마자 게리 블랙 형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 만세를 외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께서 앞으로 더욱더 테슬라에 집중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형이 워낙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종종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테슬라에 더욱더 일론 머스크 형의 시간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현재 단기적인 호재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랑 사이버 트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역시나 모델 3 리프레시 버전, 이걸 통해서 매출과 생산 대수 그리고 딜리버리 대수를 다시 한 번 더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 6월달 상하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모델 3 하이랜드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경영진은 모델 3 리프레시 전략을 통해서 모델 Y와 3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고, 모델 3의 판매량은 충분히 증가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많이 판 전기차를 보시면 모델 Y, 모델 3에 이어서 홍강 미니 EV인데요. 사실 저는 테슬라의 경쟁이 중국 전기차 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역시나 AI를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테슬라의 경쟁 업체가 될 것이고요. 지금 모델 Y의 대항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 3의 판매량이 조금 더 힘을 받쳐준다라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빔페스트가 내놓는 전기차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 82kW 팩을 넣어서 191마일, 이거는 전기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의 줄 파산 시즌은 2025년경이 아닐까요?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랑 중국 시장인데요.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이랑 중국에서의 판매량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리오토의 자율주행이 6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이 트위터를 날리는데 뭔가 비슷한데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죠. 결국 FSD가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될 지역은 북미 시장과 중국, 여기서 완성만 시킨다라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테슬라입니다. 모델 S랑 X 플레드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왼쪽 좌석 드라이브만 만들 것이다. 즉 호주, 영국, 일본 이런 데서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생산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테슬라에는 유능한 인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마치 팀 쿡과 스티브 잡스의 관계처럼 일론 머스크 형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뒤에서 잘 받쳐주는 형이 이분이라고 말합니다. 커크 혼. 언제나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단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 형이 굉장히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에 손을 댔는데 가장 많이 터진 것은 테슬라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더욱 터질 것은 테슬라이고, 일론 형께서 집중해야 되는 것 역시나 테슬라가 맞고요. 테슬라의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의 CEO 삼성을 만나지 않은 것인가? 이재용 형 안 만난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달 전에 만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반도체 부분에서 루시드 역시나 협업하는 대상이 필요할 것인데 다른 대상으로 고른 것인지, 배터리 부분은 파나소닉으로
몰빵을 친 것인지 다른 기업들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루시드의 CEO는 언론 매체에서 숨어버린 지 꽤나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식들도 안 나오고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하지만 기사가 안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 삼성이랑은 안 만나지 않았을까. 현재 루시드에게 중요한 것은 루시드 에어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시드 에어랑 가격이 비슷한 포르쉐 타이칸, 벤츠 EQS, 테슬라의 모델 S는 잘 팔리고 있고요. 루시드 에어만 안 팔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루시드 에어 구매를 고려하시는 소비자층들은 한 달에 돈 얼마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EQS, 타이칸, 모델 S를 언제 넘어설 것인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루시드는 계속해서 516마일 주행거리에 집중을 하고 있죠. 사실 루시드의 배터리 효율성 기술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 대형 트럭 밴이 되었든 그것이 아니라면 중저가형의 배터리 양을 적게 넣고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로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주행거리를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현재 유럽에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 벤츠가 되었던 BMW가 되었던 역사,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루시드가 그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확실하게 무언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행거리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포르쉐 타이칸과 벤츠 EQS의 판매량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CEO는 지금 공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녀야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어야죠. 물론 지금 피터 형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어떠한 소식도 없고 제발 언론 인터뷰에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퓨어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판매 대수는 현재 줄어든 상태인데 제가 볼 때 퓨어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시드 에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가지신 분들이고 사실 1억짜리 차를 타는데 글라스 루프가 아니라 저렇게 막힌 거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더 못해서 글라스 루프에다가 더 많은 옵션을 넣어서 당연히 탈 것이고요. 현재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은 4분기인데요. 왜냐하면 3분기부터 사우디 공장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뒷받침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올해 목표치가 10,000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2분기는 과연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루시드 에어 판매량을 확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십, M&A 이런 쪽으로 활로를 뚫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언론 매체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숫자가 좋다라는 것은 대량 생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비안 CEO의 인터뷰를 한번 보고 가시죠. Hi, Becky. RJ Scaringe, founder and CEO of Rivian, here in the Rivian plant in Normal, Illinois. A day after you report a smaller than expected loss for the first quarter, do you feel like you're making this is one of those quarters where we put up the result we needed to do and we're working our way towards profitability by the end of next year? Yeah, for us, we're just focused on continuing to deliver on ramping production, driving costs down. This is the core focus of the whole business. But it's the supply chain that remains a bit of a challenge. Where is the biggest challenge within the supply chain, or does it kind of move around? Well, last year the supply chain was a real challenge and was moving around a lot. Now we've really understand all of our constraints, and power semiconductors is still our biggest constraint. We've just launched our Enduro drive unit. This is a new, completely in-house developed single motor drive unit. It's going into the vans, and it's already in the vans. It's going into the R1 products. You mentioned the vans, which you are building for Amazon. 100,000 ordered, and you've already delivered a number of them. That's an exclusive relationship that you have with Amazon, who is a backer of Rivian. There was a question on the conference call yesterday. Is that still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Amazon? Yeah, the relationship is still exclusive, but we are looking at how we can expand to customers beyond Amazon, and lots of active discussions there, working closely with Amazon, both on the exclusivity, but also with other potential customers to get them lined up for the van. So it is possible there may be down the road, not near term, but down the road, there may be other partners. Oh, absolutely, absolutely. But the EV consumer out there
they're clamoring for that lower price model. You're not going to have the R2 until first half of 26. That's a long ways away. Are you worried about the fact that you may be priced too high for the market? Well,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e the R1 product is fundamentally a flagship product. It's designed to build the brand, and that initiates how customers think of us, how they think of the company, the brand, and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us to then introduce R2, which of course will come at a much lower price point. RJ Scaringe, founder, CEO of Rivian. Guys, when I drove into the plant today here in central Illinois, world 100% different compared to a year and a half ago. 현재까지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비안의 CEO RJ 형이고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60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 대수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면 대량 생산으로 가기 전에 엄청난 현금 버닝이 있고 현재 리비안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현금 버닝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현금이 버틸만 합니다. 굉장히 많은 현금을 들고 있고 그리고 리비안의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픽업 트럭은 이제 2주 안에 딜리버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수직 통합 시스템도 점점 구축되어 가고 있고 지금 돈이 많이 깨지고 있다. 이것만 제외를 한다라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리비안이고요. 하지만 리비안의 주가는 굉장히 폭락한 상태입니다. $100가 훨씬 더 넘는 주가에서 현재 10불대로 떨어져 있고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생산 지옥에 머물고 있을 때는 언제나 주식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 보일 때 주가는 언제나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리비안의 CEO가 지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